보금자리를 찾고 계신 사회초년생 분들에게는 필수인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상 이거 청구하면 진짜 한 2, 3일이면 바로 입금이 되거든요.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보다도 더 많이 환급받는 수준인데, 특히 프랜차이즈 카페 가시기 전에는 이 앱 먼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게토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1억 모았다는 영상 올리고 주식 노하우를 알려달라, 재테크 비법을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사실 저는 주식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재테크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습관이 잘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남자친구도 저한테 너처럼 돈 그렇게 조금 쓰는 사람 없을 거다, 너는 진짜 부자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저처럼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많지 않은 분들은 습관적으로 앱을 통해서 수시로 관련 정보들을 보면서 최대한 내가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앱을 사용하는지 보면은 나의 일상 패턴이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앱들을 소개하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아끼고 또 모으고 있는지, 일단 설치만 해도 돈 모으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앱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빠밤! 일단 첫 번째로는 부동산 카테고리에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내집다오라는 앱입니다. 그 보금자리를 찾고 계신 사회초년생 분들에게는 필수인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분들은 정말 많이 공감하실 텐데, 매매를 하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전세를 들기에는 요즘 전세 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불안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가장 베스트인 게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인터넷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이 전세를 주는 주체가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국가가 우리한테 주는 계약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믿을 수 있고요. 전세 사고 없이 안전할 테고, 두 번째로는 시세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SH나 LH 아주 여러 곳에서 공고가 나오거든요. 이런 곳을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내가 희망하는 지역에 공고가 나왔나 이렇게 찾아보셔야 되는데, 공고가 나오는 기관들도 너무 많고 신청하는 사이트도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누가 막 알려주지 않는 이상 내가 먼저 들어가서 공고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내집다오라는 앱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저기서 나오는 모든 임대주택의 공고를 수시로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앱을 사회초년생 분들은 빨리 깔면 깔수록 좋은 게, 사실 공공임대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돈을 지급해 주는 거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소득이 적은 분들일수록 더 우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득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당첨 확률이 아주 희박한 2순위, 3순위시거나 지원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지 못한 사회초년생 분들,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돈을 더 많이 벌기 전에 내집다오 같은 앱을 빨리 까셔서 공고도 많이 찾아보시고 또 지원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앱은요, 라이프캐치라는 앱입니다. 사실 이 라이프캐치는 제가 광고를 받아서 소개해드리는 앱인데요. 3년 내 미청구한 보험금을 조회하고 앱에서 청구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인터넷 재테크 팁 같은 거 보시면은 무조건 보험 들어놔야 된다, 보험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을 들으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 의외로 보험금 청구는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많으세요. 보험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더라 라고 해서 들기는 들었는데, 내가 심각한 질병이 생기거나 입원을 하거나 무슨 내가 수술 같은 큰일을 해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든 11보험 같은 경우는 병원비나 약제비가 1만원 넘게만 나와도 서류만 갖다 내면은 1만원 초과하는 금액들을 다 꼬박꼬박 챙겨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공눈물 처방받거나 아니면 손목 이런데 물리치료 받을 때도 항상 서류 꼬박꼬박 챙겨서 11보험 청구해서 금액을 받는 편입니다. 막상 이거 청구하면 진짜 일주일도 안 걸려서 바로 한 2, 3일이면 바로 입금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서 보험금 청구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귀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쇼핑몰에서 주문할 때도 후기만 쓰면 무조건 1,000원 준다, 2,000원 준다 하는 것도 핸드폰으로 앱에서 사진 찍어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이조차도 귀찮아서 저희가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물며 보험금 청구하는 거는 병원에서 서류도 꼬박꼬박 받아와야 되고 앱으로 직접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고 하는 건데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만약 병원에서 깜빡하고 서류까지 못 챙겨왔다, 안 그래도 직장인이 병원 한 번 갈 때 시간 내기도 힘든데 그거 서류 하나 받으려고 다시 병원을 가기도 애매하고 후지부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라이프캐치라는 앱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년 이내 다녀온 병원비, 약제비, 미청구한 보험금들 이런 것들을 이 앱에서 모두 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자체 특허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청구 불가능한 내역은 알아서 제외를 해주고 정확하게 미청구한 보험금만 직접 앱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비슷한 기능들을 하는 앱이나 서비스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앱들이랑 차별점은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 명의 카드로 결제한 보험금만 찾아준다, 실손 보험금만 찾아준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라이프캐치라는 앱은 다른 명의 카드로 결제했어도 상관없이 실손 보험금만이 아니라 입원비, 수술비, 진단금 등 받을 수 있는 모든 보험금을 다 찾아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앱을 깔아서 청구된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가 보험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보험을 아주 많이 들어놓은 편이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보험금 청구도 아주 꼬박꼬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거 조회해도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전 진짜 꼬박꼬박을 거의 다 웬만하면 청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놓친 보험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진짜 쇼킹합니다. 무려 두둥 154만 570원이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놓친 보험금이 이렇게나 많다고? 150만 원이면 진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보다도 더 많이 환급받는 수준인데 보험 하면은 솔직히 저희가 조금 부담감을 갖는 게 있잖아요. 왠지 영업할 것 같고 보험 가입하세요 이런 거 권유할 것 같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앱은 정말 말 그대로 보험금 청구 진짜 그 대행 서비스만 하는 앱이고요. 그 보험 권유나 가입유도 전화, 광고 문자 이런 거는 절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보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초에 뭐 보험 가입하라는 그런 서비스였다면 저도 광고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순수 보험금 보상만 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험 들고 한 번도 보험금 청구를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앱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앱은 주식과 관련된 앱입니다. 바로 ETF 체크라는 앱인데요. 여러분들 재테크를 하신다면은 ISA 계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미국 주식에 관심 갖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ISA 계좌로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주식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S&P 500 하나만 해도 ETF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어떤 ETF를 사는 게 좋을까 헷갈리는데 이 ETF 체크라는 앱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앱에서 S&P 500 이라고 검색하면은 S&P 500 지수와 관련된 ETF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이 ETF가 무슨 주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섹터 비중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ETF 중에서도 상위 몇 %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 주식이 투자할 만큼 좀 수익률이 괜찮고 좋은 주식인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테마별로, 나라별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원자재나 채권이나 금이나 키워드 위주로 ETF를 투자하고 싶다 무조건 보면 좋은 앱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릴 앱은요, 바로 피클플러스라는 앱입니다. 요즘 OTT 서비스 너무 비싸졌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막 OTT를 끊기에는 퇴근 후 내 삶이 너무 무료하고 너무 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계속 가입해서 보기에는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또 금액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 돈을 좀 아낄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피클플러스라는 앱을 발견을 해서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피클플러스는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라프텔, 티빙, 디즈니 플러스, 애플뮤직, 네이버 플러스까지 여러 구독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계정 공유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보면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도 계정 공유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기에는 이게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내 개인정보가 괜찮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하기에는 막 나랑 같은 서비스를 보고 싶은 친구를 막 3-4명씩 모으기가 힘들기도 하고 바로 이 피클플러스를 추천을 하는데요. 중간에 플랫폼이 껴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진짜 한 달 이용료를 뭐 고작 몇천 원 수준에 이용할 수 있어서 저렴하게 구독할 수 있고요.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원피스가 이제 최종장에 접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정주행하고 싶어서 피클플러스 통해서 라프텔 구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5,000원도 안 되는 한 4,890원 정도였나? 이게 엄청 싼 금액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OTT를 100% 내 돈 주고 이용하기에는 조금 아깝고 인터넷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랑 파티를 꾸리기에는 또 불안하다 싶을 때 이 피클플러스 같은 계정 공유 서비스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음식 분야에서 추천을 드리는 앱입니다. 바로 일상카페인데요. 일상카페는 그 카카오 선물하기와 완전 똑같은 앱인데 기프티콘을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앱입니다. 특히 여기 쿠폰에서 내 주변에 들어가시면은 내 주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할인 쿠폰들이 뭐가 있는지가 떠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정말 웬만한 곳들 할인 쿠폰들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프랜차이즈 카페 가시기 전에는 이 앱 먼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하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물하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앱을 통해서 친구에게 선물을 하면은 저희가 평소에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하는 거랑 똑같은 UI, UX로 선물 기프티콘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기프티콘 선물을 줄 때도 이 앱을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억 모은 직장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앱 서비스 5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도 있고 아니면 새로 알게 된 것도 있으신가요? 만약 원래 알고 계셨던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설명을 미처 다 드리지 못했던 더 좋은 꿀팁이 있는지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재테크를 하고 계시는 직장인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앱들을 더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더 많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만이 아니라 댓글 보시면서 다른 분들도 더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사회초년생 돈관리에 대해서 꿀팁들 더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영상으로 또 만나보고 싶은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토개토개 채널 구독하셔서 사회초년생 돈관리에 대한 꿀팁도 계속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